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올해는 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컨디션 문제로 활동에 큰 공백이 생겼지만 여전히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많이 힘낼 수 있었다는 걸 다들 아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다 같이 한 판 더! 아무튼 오늘은 양복남만큼 매력적이었던 빌런 오영일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볼 텐데요. 아직 프로젝트 제프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됐다. 프론트맨인 황인호는 게임에서 우승한 성기훈이 진심으로 잘 살길 바랬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잘 살기를 바랬어. 지난 일은 다 잊고 행복하길 바랬지. 왜냐하면 그는 자신과 달리 돌아갈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8년 전 인호의 아내는 급성 간경화로 인해 간이식을 받아야 했는데 검사 과정에서 아내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낙태를 권유했지만 아내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고 아내를 이길 수 없었던 인호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거래처에서 돈을 빌린 것이 화견이 되었고 그는 결국 뇌물수수혐의라는 누명을 써서 경찰직에서 파면당했죠. 아내는 죽어가는데 빚은 쌓이고 궁지에 몰린 인호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승자가 되어 456억 원의 상금을 타게 되었죠. 하지만 정황상 그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함께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기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피부가 차갑게 식어있던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인호의 자식이 살아있었다면 타노스가 그에게 건방을 떨었을 때 인호는 진심으로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내면은 이미 가족과 함께 썩어 문드러졌죠. 인호가 정말 살아있었다면 아내의 기일에 꽃이라도 꽂아두었을 테니까요. 물론 그에게는 자신을 입양해준 어머니와 핏줄이 다른 형제 준호도 있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프론트맨은 무자비한 학살자였지만 동생을 살리고자 했을 때는 규칙까지 깬 일말의 인간성이 있는 인물이었죠. 준호가 총에 맞고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프론트맨이 박 선장에게 그를 구조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형이 왜? 어쩌면 그는 준호에게 사과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그에게 행복이란 건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허상에 가까웠죠. 그런데 기훈은 달랐습니다. 비행기를 한번 타기만 하면 살아있는 딸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인호는 기훈에게 제발 가족과 행복하게 살라며 끊임없이 절규하고 있었지만 기훈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넌 그 비행기를 탔어야 했어. 네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왜 막대한 부를 얻었음에도 딸에 대한 그리움을 억누르는 건지 기훈은 인호에게 오징어 게임에서 죽은 사람들이 현재 살아있는 자기 가족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또 왜 왔대? 처음부터 게임에 참가했던 오일남과 달리 프론트맨은 소파에 앉아 첫 번째 게임을 감상했습니다. 원래는 느긋하게 즐기려고 했지만 기훈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살아남아서 이건 뭐 흥이고 뭐고 다 깨지고 해 말았죠. 그래서 그는 게임에 직접 참여해 변주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훈이 게임을 중단하지 못한 것은 오영일이 투표에서 동그라미 버튼을 눌렀기 때문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기훈 자신이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한 참가자라고 밝혔기 때문이죠. 그는 이 부당한 게임에 대해 산증인이 고발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서 게임을 멈출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미 막대한 상금이 공개된 시점에서 그의 존재는 그저 돈을 더 벌게 해주는 공략집에 불과했습니다. 오영일은 그 점을 이용해 일부러 기훈에게 다음 게임이 무엇인지 물었죠. 덕분에 일부 사람들은 달고나 뽑기와 삼각형이라는 귀중한 정보를 얻었지만 그 정보는 곧 기훈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함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영일은 팽이치기를 할 때도 기훈을 골탕 먹이기 위해 뒤로 팽이를 날렸죠.
팽이를 주우면서 지은 그의 표정을 제대로 보면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 순간 프론트맨은 오일남의 말을 깨달았을 겁니다. 왜 게임을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더 재미있는 건지. 보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을 수가 없지. 오영일의 이름을 밝힌 시점에서도 의심 못하는 기훈을 보며 프론트맨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프론트맨은 기훈을 납치한 순간부터 그를 언제든 죽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의 요청을 들어주며 게임에 다시 참여한 것을 환영해 주었죠. 물론 이 말의 속뜻은 이곳에 다시 온 것을 후회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기훈은 자신이 선택한 경주마였기 때문에 기훈의 적을 자신이 만들면서도 기훈이 낙심할 때마다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 역시 오영일이었죠. 첫 번째 투표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훈에게 투표를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총을 들이민 핑크 솔저들이 두 번째 투표에서 오영일이 나서자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한판더를 외치는 동그라미 세력에 의해 설득에는 실패했지만 그 시점에서 오영일은 이미 기훈의 완벽한 동조자가 되어 형용할 수 없는 유대가 감돌았죠. 하지만 그들 얼굴에 비친 파란 빛과 붉은 빛은 1번과 456번처럼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관광활동 뉴스 도중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만 뇌기의 도청장치 사건처럼 인과관계가 없는 주장이 괴이한 망상이라면 우리 꼰대가 딱 저래. 술 처먹고 들어오면 현관문 열리자마자 헛소리래. 대가리 속에 도청장치가 있대. 괴이하지 않은 망상은 체계성과 논리성이 있고 그 세계관이 현실적이며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었죠. 성기훈이 게임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운이 억수로 좋았을 뿐이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오일남이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경만하고 있었겠죠. 가족을 등지고 게임에 다시 참여한 기훈은 어쩌면 과대망상에 걸린 환자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거대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경우를 보통 과대망상이라고 하는데 리무진에서 프론트맨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너도 네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영화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네오는 기훈과 달리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버그를 통해 탄생한 네오는 매트릭스를 리부팅할 수 있는 절대자의 권한이 있었고 애초에 예언에서 묘사된 인류의 구원자였죠. 네오가 성공하면 인류는 자유를 얻지만 기훈이 성공한다면 이 사람들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선생님 말대로 X를 눌러서 여기를 나갔으면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했을까요? 나중에 어디서 절 만나면 그때 살려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럴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프론트맨의 신념이 올바르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게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모히또 가서 물지고 혼자 몰라?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그 씹새들 그냥 확 그냥 다 넣으라고 알겠어? 오영일이 게임에 참가한 이유는 그가 정말로 게임에서 이길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훈의 망상을 최대한 부풀리기 위해서였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띄워줘야 나중에 추락했을 때 자신에겐 날개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요. 씨발, 김은희 형! 형 인생이 왜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한심한 질문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오지랖은 쓸데없이 넓은 게 머리는 존나 나빠서 똥인지 된장인지 꼭 처먹어 봐야만 아는 인간이니까. 기훈은 대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한 대가로 게임에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잃었고 영웅놀이를 한 대가로 친구까지 잃었습니다. 누가 봐도 프론트맨의 완벽한 승리였죠.
그런데 무당은 처음부터 기훈에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날렸습니다. 선녀는 왜 이 말을 준이의 배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을까요? 기훈에게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입양당한 황인호의 진짜 형제가 성기훈이기라도 했던 걸까요? 그냥 꿈을 꿨다고 생각해. 당신한텐 그렇게 나쁜 꿈도 아니었잖아.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에서는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관련한 제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올 테니 이번 영상도 아주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따따따따